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망할 것 같고 이 사람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요. 사회생활을 피곤하게 하는 거는 뭔가 민폐를 끼치는 빌런 이런 존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를 좀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성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좀 그랬냐면요. 저는 스스로 좀 사회생활에서 좀 피곤한 성격들은 선을 못 긋는 사람들이 좀 피곤한 성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철저히라는 단어를 좀 앞에 붙일게요. 그래서 좀 철저히 선을 그어야 되는 그게 책임이 됐던 일이 됐던 어떤 관계가 됐던 그런 분들이 조금 피곤해하고 조금 고통을 느끼거나 이제 좀 많이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성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했냐면요. 그 우리 메일 참조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메일로 일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메일을 이제 뭐 저와 어떤 A라는 이제 거래처 사람이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 저와 이 거래처 사람이랑 어떠한 일을 하려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도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 같은 팀에 이런 연계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좀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팀장 아니면 또 다른 그 거래처 그 A의 거래처의 또 관계자 이런 사람들한테 그 참조라는 걸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우리 둘이 메일 주고받은 것 중에서 당신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를 좀 우리 주고받는 메일을 이제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참조를 걸거나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좀 이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무분별하게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련됐는지 안 관련됐는지 이제 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냅다 걸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관련 없는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 이거 왜 내가 이걸 뭐하러 알고 있지? 이거 정말 정말 많은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혼란도 많이 느끼고 선을 못 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그렇게 참조를 걸리다 보니까 어떤 담당자가 이제 이 사람한테 해당 담당자한테 메일이 와요. 그럼 저도 이제 참조가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걸 답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또 메일을 보내요. 당신 이거 못 보고 있으니까 좀 답장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일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은 저는 그거랑은 좀 거의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오히려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거 뭐지? 왜 답장을 안 해주지? 왜 일을 안 해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뭐 그게 담당자 이름이 뭐 깨달음이다. 뭐 깨달음매 씨 이거 메일 온 거 이제 못 보고 계신데요. 아니면은 제가 또 여기서 더 오지랖을 부릴 때는 제가 그 업무를 이제 말을 해줘요. 이거 메일 왔는데 제가 이거 좀 하는 김에 이거 같이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같은 팀이고 같은 동료니까 그 사람들의 일 중에서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그게 좀 되게 열심히 하는 거고 협조적인 거고 되게 뭔가 좀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같은 동료인데 내가 해줄 수도 있고 나랑 아예 상관이 없는 일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성급고 이렇게 외면하는 게 저는 되게 냉정하게 보이고 좀 이기적으로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 유두리 없어 보이고. 예전엔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철저히 그거에 대해서 어,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무슨 메일이 계속 쌓인다. 거래처에서 계속 이 사람을 쫀다. 근데 이 사람은 못 보고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미친 듯이 바빠 보여요. 막 일에 막 치여가지고 막 야근 엄청 하고 이래가지고 이 일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무슨 관리자가 깨달음의 씨 이제 저를 다시 깨달음맨으로 할게요. 깨달음의 씨 이것 좀 대신 좀 처리해줘야 하고 이제 팀장이나 그런 상사가 저한테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남의 일이 어떻게 되든 이제는 아주 작은 거라도 최대한 개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놓쳤어요, 이거 빠졌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엄청나게 조심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요. 작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사실 지나고 보면 이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내용이라 먼저 작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게 아주 사회에서 되게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업무이고 정확히 그 사람 건데 단지 내가 좀 관련된 사람이다,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한두 번씩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기도 해요. 왜 참조로 매일 참조로 봤을 텐데 왜 안 하냐. 근데 사실 그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조는 참고하시라고 그냥 걸어놓은 거지. 내가 그 메일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참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메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어야 되면 날 수신자로 걸어야지 그 참조자로 걸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다 담당 직무가 있는데 근데도 이제 저한테 특히나 이제 상사들의 경우 좀 이제 밑에 사람으로서 좀 도와줬더니 이거를 완전 무슨 당연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리고 심지어 내가 괜히 도와주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 담당자가 아니니까 히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 일이 어떤 디테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대부분은 매뉴얼대로 하면 해결되겠지만 가끔 특이사항이 생기는 업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1이라는 요청이 오면 나는 2라고 써서 주면 되는데 이 두 사람끼리는 1이라고 주면 이번에 3이라고 써서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괜히 그 참조에 걸려서 도와준답시고 거기서 2라고 줬다가 오히려 사고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알게 모르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괜히 갈굼 먹고 나중에는 이거를 이 상사, 이 당사자만 저한테 권리로,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자나 팀장급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가 할 수 있는데 너가 해라. 이 사람 휴가 갔는데 너가 대신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떠맡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원래 사회생활을 하고 업무를 할 때요. 단순히 이렇게 좀 상처를 받고 일이 많다는 게 싫어가지고 업무를 좀 안 하거나 신경 안 쓰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오히려 내가 할 일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제는 구조를 깨거나 시스템을 건드는 거를 이제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한가하더라도 위에서 공식적인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진짜 절대 안 하는 편입니다. 그건 이제 한가하다고 내가 시스템을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함부로 이제 틀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사회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R&R이라고도 하고 역할과 책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잘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되면 책임이 있고 이 업무가 미비할 때는 야근을 불사하든 뭐 주말 출근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끝내야 되고 이 업무가 너무 많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사람이 관리자나 다른 사람한테 문의해서 해결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도와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넌 이만큼 책임지고 이만큼 일을 해. 나는 이만큼 책임지고 이만큼 일을 할게.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좀 선긋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예전에 저였으면 너무 너는 너 일, 이건 네 거. 이거를 이제 잘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책임 소재가 이제 좀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 내가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놓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책임 소재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 상대방도 되게 억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고 놓치더라도 내가 다시 뒤에 다시 뭐 상대가 다시 독촉 메일을 오면 그때 깨닫고 다시 해주면 되는데 괜히 개입해가지고 일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일이 본인이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회사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제가 도와줘서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근데 잘 해결됐다는 걸 이 담당자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공유를 안 해줬거나 제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 그러면 보고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팀장이 너 그 일 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했는데 돼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만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는 사회생활은 이거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카페도 홀서빙 바리스타 가끔
바쁘면 이제 서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일마저도 다 그 보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회에서의 약속인 것 같아요. 시스템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은 그냥 개인의 감정, 개인의 성격,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는 이유로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다 치면 거의 지금 17년 가까이를 일을 하고 회사로 다니면 거의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뭐 몇 년 나뉘어지긴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뭔가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함부로 도와주고 함부로 개입하는 것이 내가 선을 못 그어서 오히려 책임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얘가 책임감이 있네라고 느껴지게 힘든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이걸 뭐 책임감이 없다라고까지는 말하는 건 좀 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이 또 있는 행동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능하다. 이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비용은 적게 성과는 많이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줄여가지고 이제 높은 성과나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람만 뜻하기도 한데 저는 이 효율성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시스템에 대한 비효율을 안 만드는 사람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개입이나 불필요한 이런 혼란을 좀 야기하지 않는 사람, 만들지 않는 사람도 효율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그 타인의 일을 자꾸 메꿔주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근데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열의 아홉의 경우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것을 좀 되돌아보면요. 저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일이 내가 연관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간에 이제 뭐 매주 회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영업팀이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런 B라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 목표가 있어요. 나는 이제 B 거래처 담당이 아니에요. 근데 몇 번 일을 도와주고 마치 부사수처럼 이렇게 좀 오지랖을 부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관이 됐어요. 그러면 B 거래처 매출이 안 나온다고 팀장님이 이제 이 담당자를 막 까잖아요. 그럼 괜히 저도 프레스를 느낀다니까요. 저도 괜히 신경 쓰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다 심리적 압박으로 와요. 그러니까 비거래처가 매출이 안 나오고 막 지지부진하고 이러는 거는 이 사람이 책임지고 이 사람이 머리 싸매고 해결할 일인데 저도 괜히 신경 써요.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 제가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수까지는 아닌데 이제 서브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확히 좀 따지면 저는 제 담당 업무가 있고 업무 양이 조금 비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떤 해당 담당자가 이제 그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부수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반복적이고 조금 전문성이 좀 덜 중요한 일을 내가 좀 처리해 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엑셀에다 막 표 입력하고 시장 조사하고 이런 거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이 담당자한테 주면 이 사람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뛰는 그런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회의실에서 이제 제가 좀 그때 좀 적극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도 이제 좀 도와준답시고. 근데 회의실에서 이제 팀장님이 이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냐? 왜 이거 놓치냐? 저거 놓치냐? 그랬는데 제가 괜히 거기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혼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은 제 책임이랑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고마운 존재죠. 도와주니까. 근데 이 사람도 자꾸 저한테 무분별하게 CC를 걸어요. 참조를 걸어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이 목표를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순간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 생각나듯이 아 그건 내 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도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담당자 불러가지고 CC 참조 걸지 마라. 나한테 내가 도와주기로 약속한 일에 대해서만 그 메일 주고받다가 본인이 정리해서 주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회사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냐면 그때 팀장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이 그 윗사람도 계속 도와주다 보면요.
윗사람도 저도 같이 담당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팀장님도 면담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담당이 아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나까지 이렇게 같이 회의에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회의를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나는 그냥 서브 업무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 회의를 안 들어가게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유도리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전 문화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회사 생활 초창기 때는 야 너는 같은 팀이 돼가지고 그거 외면하고 있냐?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다가 오히려 이제 경험이 쌓이고 더 이 구조를 보고 더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깊이 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도리에 대해서 동료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아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한 개인 생각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로 봐서 이것들은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의사를 물어보고 정확히 선을 그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 도와주겠다라고 명확히 딱 선을 긋는 게 낫고 그거 한 번이 끝이지 또 그거를 자동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담당이고 나는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긋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이걸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엔 도와줄게, 이번엔 안 도와줄게, 줬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조직에서는 정말 네 역할은 이거, 닌 여기까지 일하고 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하고 이렇게 해야 조금 확실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넘어들면 유두리고 뭐고 이거는 삼자 대면 하든 팀장이랑 그 당사자랑 아니면 그냥 당사자랑 양자 대면을 해서 정확히 선을 긋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나. 이게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고 조직이 더 잘 굴러가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정말 좀 세게 말하면 신경을 꺼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아무리 보여도요. 아른아른 거려요. 아 저거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저 사람이 좀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가급적 그냥 입을 안 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한마디를 못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했다가 또 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르거든요. 그 타인들이 팀장이 또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베스트는 내가 담당하는 업무 들어와서 내 담당 업무 잘하면 되잖아요. 그냥 서로가 각자에 있는 곳에서 역할 잘하는 게 이제는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 담당이면 이제 그냥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기한 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망할 것 같고 이 사람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요. 놓친 업무도 언젠가는 대부분은 다 하게 돼 있고 어떻게든 다 아이디어 안 떠올릴 것 같은데 다 떠올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업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업무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업인 거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상을 적게 받든 혼나든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그냥 업인 겁니다. 이제 몫인 거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미생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시련은 셀프고 그 다음에 사회는 각자 도생이고 프로잖아요. 프로.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해결하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능함의 한 종류, 효율성의 한 종류는 내 역할과 타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조금 이제 좀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상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너무 좋죠. 그런 게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뭐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뭐 리어카도 밀어주시고 타인도 도와주시고 좋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의 만큼은 이 사회생활에서의 만큼은 그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시스템에 해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을 조금 혼동시키는 서로의 책임 소재나 역할 소재를 좀 혼동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좀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타인이 봤을 때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쟤 냉정하네라고 생각하고 좀 깐깐하게라고 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이거에 대해서 타인을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보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회에서 타인을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타인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나를 피곤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성격이 선을 못 긋는 성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의 어려움이나 내 업무가 아닌 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못 넘기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개입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다. 이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직과 사회는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거기에서의 핵심은 책임과 역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맡은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있고 업무 범위가 다 있다. 그거를 내가 함부로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업무와 책임과 그 역할이 모호하게 되져버리고 그러면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괜히 내가 오지랖을 부리다가 내가 더 덤태기를 쓰거나 이런 좀 구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니 저는 이것들은 가급적 개입 안 하고 그냥 자생적으로 굴러가게 그냥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게 그냥 냅두는 게 좀 냉정해 보이더라도 조금 이기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게 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인마다 생각차가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또 너무 이게 모든 게 과유불급이니까 또 너무 이기적으로 난 내 것만 볼래 하면은 또 조직이 잘 안 굴러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읽고 좋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이런 거 나눠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